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핀란드와 카자흐스탄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파 55위의 핀란드입니다. 지는 것은 물론이고 무승부를 거두어도 본선 직행이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핀란드는 이번 경기에서는 장점인 수비력을 다소 내려놓고 공격에 집중한 플랜을 가져올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푸키와 더불어 포안팔로도 선발 출전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결장자는 로드, 젠슨, 앤트먼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파 100위의 카자흐스탄입니다. 홈에서는 지리적인 이점을 앞세워서 나름대로 잘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정에서는 이것이 발목을 잡게 될 수 있는데 특히 핀란드의 추운 기후에 적응해야 하는 이중고도 있는 상태입니다. 그나마 유로 예선에서는 2승을 원정에서 거두긴 했습니다. 결장자는 수윤 바예프, 숀코, 이슬람칸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홈에서는 상승세가 뚜렷한 편이고 카자흐스탄이 원정을 오는 경우에 대한 변수도 뚜렷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핀란드도 승리를 위해서 생각보다는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아 2.5버 가능성이 생각보다는 높은 경기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핀란드의 승리를 기대해보는 매치입니다. 다음은 몰타와 우크라이나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파 171위의 몰타입니다. 그동안 우크라이나에게는 꽤 잘 싸우던 편이었습니다. 유로 1차전에서도 PK 한 골을 제외한 오픈플레이에서의 골은 최대한 틀어막고 0대1로 석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해당 경기에서는 진첸코와 무드릭이 우크라이나 선발 엔트리에서 빠졌다는 점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결장자는 감빈, 사타리아노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파 24위의 우크라이나입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우크라이나도 최대한 강한 엔트리를 구성하면서 본선 진출에 대한 희망을 얻어내려 할 것입니다. 다행히 지난 경기에서 북마케도니아를 상대로 공격적으로 나온 만큼의 화력이 나왔고 좀 더 정교한 결정력을 보여줬다는 점은 긍정적인 대목입니다. 결장자는 피아토프, 야르몰렌코, 치안코프, 코노플리안카, 코발렌코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몰타가 우크라이나를 생각보다는 잘 상대하는 편이었는데 그동안은 우크라이나가 꽤 엔트리에서 여유를 부렸던 영향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크라이나가 여유를 부리지 않을 것이고 지난 경기에서 보여준 몰아치는 경기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승리를 점칩니다. 다음은 잉글랜드와 이탈리아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파 4위의 잉글랜드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호주를 상대로 생각보다는 고전했습니다. 하지만 핸더슨을 제외한 10명을 모두 로테이션을 돌린 상황이라서 참작의 여지가 있는 편입니다. 애초에 호주와의 친선 경기보다는 이탈리아와의 경기가 더 중요도가 높다는 점은 명백합니다. 결장자는 다이어, 루크쇼, 마운트, 사카, 스털링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파 13위의 이탈리아입니다. 현재 이탈리아는 상당히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토날리와 자니올로의 불법 도박 혐의와 키에사 자카니의 부상 이탈이라는 악재가 겹쳤습니다. 이 와중에 3일 만에 웸블리 원정이라는 이중고가 있는 상태인데 특히 공격진에서의 누수가 상당히 부담됩니다. 결장자는 스피나촐라, 보누치, 베라티, 조르지뉴, 임모빌레, 토날리, 자니올로, 자카니, 키에사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탈리아의 체력적인 문제와 일정의 불리함이 있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부상과 불법 도박으로 인해서 4명의 추가 이탈자가 생기면서 특히 공격에서의 뎁스가 급격하게 얇아진 상황인데 그나마 잉글랜드의 뒷공간을 파는 역습이 효과적일 수 있는데 공격진이 몰타와는 차원이 다른 잉글랜드를 상대로도 똑같은 활약을 해줄 수 있을진 의문입니다. 잉글랜드의 우세를 기대하는 매치입니다. 다음은 리투아니아와 헝가리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파 144위의 리투아니아입니다. 일단 불가리아를 이기면서 조별 예선을 승리 없이 지나가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난 경기에서는 불가리아에서 퇴장자가 조기에 나온 덕을 꽤 봤다고 봐야 할 것이고요. 헝가리를 상대로는 늘 압박과 동적인 운영을 막지 못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물론 리투아니아도 생각보다 전방에 힘을 주는 양상이긴 하나 수비에서 내주는 공간은 5백으로 가동한 경기에서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결장자는 미콜리 오나스, 바라비카스, 심코스, 라오케미스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파 36위의 헝가리입니다. 그동안 리투아니아를 상대로는 만나는 경기마다 족족 멀티 득점에 성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리투아니아 공략에 득점력이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입니다. 이미 잉글랜드나 독일을 상대로도 득점력 하나만큼은 유지가 되는 모습인데 다만 동적으로 움직이는 스타일로 인해서 생기는 수비 상황의 혼선이나 오르반과 칼마르의 동반 이탈은 어느 정도 수비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결장자는 클라인 하인슬러, 오르반, 주자크, 칼마르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헝가리가 리투아니아를 상대로는 득점력에서 부진을 겪은 경우가 없었고 동적인 무브가 공격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물론 동적인 스타일로 인한 수비적인 난조는 나름 헝가리가 가지고 있지만 화력으로 상대를 제압한다는 선택지는 여전히 유효할 것입니다. 헝가리의 승리와 2.5오버를 추천하는 경기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파 25위의 세르비아입니다. 헝가리와 상당히 재미있는 경기를 치렀습니다. 다만 공격진이 일정 수준의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서 수비진이 상당히 불안하다는 점은 지난 경기에서 패배로 이어지는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몬테네그로가 생각보다 저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상당히 부담인데 이 경기를 포함해서 모든 경기를 총력전으로 임할 것이고 이 두 나라의 국제적인 감정도 그다지 좋지 않기 때문이죠. 결정자는 미트로비치, 요비치, 블라호비치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파 68위의 몬테네그로입니다. 일단 앞서 언급했다시피 남은 경기에서 한 경기라도 패한다면 본선 직행은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몬테네그로가 모든 경기에서 공격적으로 나설 것은 명백한 상태인데 일단 세르비아가 생각보단 수비가 허술해 몬테네그로가 공격적으로 성과를 낼 만한 환경은 될 것입니다. 물론 지난 경기 사비치, 마루시치가 나오지 않았다지만 레바논에게 두 골을 내준 수비력은 높은 평가를 해주기 어려웠습니다. 결정자는 베소비치, 슈체키치, 부크체비치, 부야치치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르비아의 수비는 공격에 비해 허술한 상황입니다. 몬테네그로가 총력전으로 나선다면 흠집이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몬테네그로가 저력을 보여줄 가능성도 있는데 두 나라의 사이가 급격하게 냉각이 되어 있고 몬테네그로는 1패만 당하더라도 예선에서 위험합니다. 가장 추천하는 픽은 2.5오버가 될 것입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